자, 하나씩 이제 예를 이제 들으면서 설명드릴 건데, 자, 답사라는 거는 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안동 하회마을이라는 데인데 갔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과연 뭘 하는지 좀 볼까요? 민속 자료가 있네. 어떤 분은 사진도 찍고, 뭐 신기한 것도 있네. 뭐 저쪽에 마을도 있네. 골목길도 있네. 이러면서 차곡차곡 둘러봅니다. 이렇게 답사라는 거는 바로 내가 정해지는 데만 둘러볼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말고도 자꾸 찾아봐요.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볼거리만 찾을 것도 아니라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어느 위치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통표는 또 어떻게 될지, 또 이 집은 또 여기 동네에는 뭐가 맛있을지, 요즘에 또 맛집 없으면 사람들 잘 안 가잖아요. 맛집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찾아서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다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내가 직접 맛도 봐야 되고 또 찾아가고 물어도 봐야 되고 그럴 겁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작업들을 우리는 통칭 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답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냥 얘기하면은 좀 어려우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좀 진행을 할게요.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소소한 한강길이라는 주제로 한강길 12개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랑 이제 진행하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그쪽에서 의뢰한 게 이런 부분이었어요. 한강을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편하게, 힘들지 않고, 그리고 한강의 다리도 좀 건넜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코스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래도 저도 거기에 걸을 수 있어요. 거기에 이런 것도, 거기에 다양한 다리가 있으니까 다리를 둘러보면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강이니까 한강을 그냥 일반적으로 할 게 아니라 순환하는 코스로 가면 어떨까요? 이런 게 아이디어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실제로 가봐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한강이라는 데가 어떤 데 있는지를 알아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제대로 건널 수 있을 때, 또 대중교통 가까운 데가 있는지 이런 걸 다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이상을 여기 한강 주변을 걸으면서 코스를 짜고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기본적인 아이는 이렇게 잡았는데 나중에 요걸 아이디어나 기획 답사하면서 한번 바뀝니다. 자, 이제 그 답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맹목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디는 여기는 그냥 아무 때나 가도 돼 이렇게 보시는 것도 있지만은 좀 더 세세하게 보려면은 계절에 따라서 또는 주제에 따라서 좀 정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답사할 범위가 좀 더 줄겠죠.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는 어디를 갈까 하면은 여름에는 실내 계곡 이런 데 조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데 가면 좋겠죠. 겨울에는 눈 쌓인 곳, 눈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의외로 눈 쌓인 곳에서 이렇게 걷거나 뛰거나 눈 뭉치고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숲길 눈꽃 여행, 좋죠. 지금만 생각해도 되게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주제에 따라서 또 정할 수 있어요. 맛집 여행, 요새 제일 많이 하죠. 그다음 단풍, 유적지 여행, 야생화 여행, 야생화 사진만 찍으러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것도 여행 주제가 됩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섬, 도심, 지방, 오지마을 이렇게 잡을 텐데 우리가 주로 할 곳은 도심과 지방에, 그 다음에 이런 데가 먼저 될 겁니다. 여행 해설가들은. 또 자연 소재에 따라서 지금 이건 것처럼 야생화든지 둘레길이든지 아니면 산림욕 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도 얼마든 주제가 될 수 있고 그 계절에 따라서 또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졌다면은 그 다음에 보여줄 게 무엇인지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숨겨진 유적지가 있는지, 추억이 되어 있는 장소가 있는지, 변화된 장소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 아까 제가 한강을 얘기했으니까 한강을 기본 주제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한강 주변은 다양한 볼거리가 보통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한데 막상 한강을 걷다 보면 보여지는 게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뭐가 있나요? 다리가 있죠. 서울에만 서울 권역만 25개 정도, 전체로 따지면 32개 정도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를
된 역사들이 또 쭈르륵 있어요. 그럼 요 다리의 모양색 다 다르죠? 이것만 가지고서 보여주는 것도 볼거리가 됩니다. 또 하나, 그 다리 중에 한강대교는 쌍둥이 다리예요. 잘 아시죠? 그러면 거기에 옛날에 먼저 만들어진 것과 나중에 만들어진 다리가 있어요. 구분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과 얘기를 해주는 것도 보여주는 거리가 됩니다. 또 좀만 한강에서 좀만 벗어나면 동네들이, 한강 주변에 동네들이 많은데 그 동네마다의 동네 이름에는 나름의 유래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 찾아서 옛날 모습과 함께 보여주는 것도 볼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한강에는 이야기해 줄 거리가 아니면 유적지라든가 문화재가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 또 자연 소재. 한강은 지류, 지천들이 여러 개가 많나요. 대표적인 데가 청계천하고 중랑천이 만나서 또 한강하고 만나죠. 탄천도 만나죠. 또 밑에 안양천도 만납니다. 그래서 각각 이 하천들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고 옛날 모습도 있고 이름에 대한 유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찾아서 또 자연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요즘에는 그런 하천이 모이는 곳에는 철새가 많아요. 이 철새들을 보고 어떤 물고기 잡는 거든 이름이라도 알려주는 것도 볼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강만 해도 볼거리가 되게 무궁무진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찾은 자료를 갖다가 모아야겠죠, 먼저. 내가 가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직접 가서 둘러보면서 찾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새 인터넷 잘 돼 있잖아요. 인터넷 웹사이트에도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한번 서핑을 하는 거죠. 서핑을 찾아보는 겁니다. 한강과 관련된 거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서울시청이 됐던 한강을 관리하는 한강사업본부라든가 이런 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또 한강과 관련된 자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을 하던가 그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 이런 걸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 자치구의 사이트마다 홈페이지 가시면은 관광 안내 지도들이 있어요. 다 요새는 우편으로도 보내달라고 받을 수도 있지만은 인터넷 이미지 파일로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받는 게 자료가 되는 거예요. 또 거기 답사전에는 또 이런 거 외에 내가 오늘 가야 될 장소, 답사 처음 시작할 장소를 어떻게 가야 될지 대중교통편도 알아봐야 될 거고 또 내가 여행 상품을 만들었을 경우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찾아보는 것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걸 많이 망각하는데 여러분이 전문가 되려면은 이런 것도 다 세세하게 다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답사전에 이제 이렇게 세부적인 정보를 먼저 찾아서 기본적으로 어디를 봐야 될지 찾아봐야 될지를 찾았다면은 실제 이제 답사를 떠났을 때는 뭐를 확인해야 되느냐? 안내 표지판.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이나 끝 지점에 보면은 코스에 대한 안내판들이 있어요. 또 도심에는 유적지가 있잖아요. 그럼 유적지의 빈터 자리에는 거기 표시석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찾아보는 것가 먼저라는 거죠. 이런 것도 찾아보면 다 일단 자료로서 다 일단 모으는 거예요. 일단 다 모으고 봐야 돼요. 일단은 최대한. 그리고 먹거리. 또 만약에 내가 하는 여행이 서울이라 아니라도 지방에 많이 했을 경우에는 더 필요한 게 숙박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숙박지가 어떤 게 있는지, 모텔인지, 게스트하우스인지, 뭐 리조트가 있는지, 펜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적당한 가격에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제가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화장실과 쉼터예요. 이런 해설 여행이든 동네 다니는 것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부류가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은데 여성분들은 이 깨끗한 화장실에 상당히 목숨 걸어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한 화장실이 있는지 남자와 여자가 구분된 화장실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가치 있는 정보가 또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맛집이든 아니면 헷갈릴 만한 갈림길 나왔을 때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보통은 기억으로만 하려고요. 아니면 사진만 찍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하시면은 다 기억하실 수 있나요? 아마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진을 많이 찍지만은 가끔 휴대폰을 통해서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가 있는지 거기서 뭐 봤던 것들 또는 미리 답사할 항목들을 적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를 항상 메모를 하고 녹음을 하던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런 답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답사를 마쳤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답사한 지역들을 갖다가 주제를 정하고 코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해야 되는데 이런 게 바로 기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획할 때는 몇 가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떠한 순서대로 운영할지 어디 먼저 돌아보느냐죠. 이제 돌아보는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게 이거입니다. 그래야 이 동선이 이쁘게 나오고요. 동선이 이쁘게 나와야만 사람들이 걸었을 때도 만족감이 높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제외할지. 제가 아까 전에 답사할 때 그랬죠? 다 모아야 된다고. 다 모았는데 내가 아는 게 너무 많다고 해서 다 보여주려고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주제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강길 같은 경우에 한강과 주제에 대한 동네만 보여주면 딱 좋을 텐데 저 좀 떨어진 곳에 뭐 예를 들어서 용산에 전쟁박물관이든 국립박물관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얘기해 주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예 빼는 거죠. 한강하고 또 딱 연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쉬는 거. 보통 1시간 이내 걷는 여행 코스 하면은 뭐 괜찮겠지만은 1시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움직이는 걸어야 되는 시간이 좀 많아요. 그러면은 쉴 수 있는 장소도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작은 공원이 됐던 아니면 카페가 됐던 이런 데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쉴 때를 찾으셔야 돼요.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건 여행 주제. 내가 이 가는 여행을 어떤 주제로 갈 것이냐. 자, 한강길 같은 경우는 주제를 어떻게 지정했느냐. 소소한 한강길 걷기예요. 말 그대로 걷기를 하면서 한강 주변을 알아가자. 또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자라는 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걸 수 있게끔 코스를 좀 길게 잡았어요. 그렇게 정하는 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구성하고 전달할지. 그래서 이 각각의 코스를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고 한강길을 제가 하다 보니까 대략 한번 수정하고 나니까 대략 108km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나눠야 될까? 이거를 구분 짓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을 때 어떤 주제별로 나눴어요. 예를 들어서 한강 상류 쪽은 한강 상류와 관련된 얘기와 백제와의 문화와 관련된 얘기를 주제를 정하고 제목을 정했어요. 한강하루는 한강의 무역과 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치중하고 중간은 이제 한강의 근대 문화, 근대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주제를 정해놓으면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도 나름의 정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내가 무엇을 얘기하지라고 말을 붙이는 게 바로 이제 스토리를 구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안전이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아무리 좋은 코스라도 코스가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그거는 좋지는 않아요. 사람들의 움직임은요 통제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통제가 가능하고 안전하게 이끌 수 있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코스에 안전하지 않은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지나갈 때도 큰 도로에 횡단보도에 있는 데로 가야겠지만은 그런 구간을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육교를 가던 지하도로 가던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데를 많이 찾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기획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시고 찾으셔야 됩니다.